귀신을 쫓는 쉬운 방법으로는 청염 또는 바닷소금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짠맛이 나죠. 해변의 소금 생산량은 높습니다. 해변은 수심이 얕고 길게 뻗어 밀물 때는 차올랐다가 썰물 때는 바닷물이 빠집니다. 물이 찼던 해변 지역에는 하얀 알칼리성 물질이 생기는데 맛을 보면 짭니다. 해변에 남은 그 흰색 가루는 바닷소금입니다. 바닷소금의 형성 과정은 이처럼 드넓은 바다의 물이 해와 달의 기운을 받아 숙성되어 소금이라는 생산물이 됩니다. 바닷소금은 가루나 알갱이가 되기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닷물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소금은 예로부터 돌을 닦는 대가들에게 있어서 단을 만드는 과정에 맛을 본 땅 위의 수많은 물질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물질이며 양의 기호를 품은 물질이었습니다. 음양 결합으로 생긴 양성 물질이어서 사악한 기호를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현대의 소금은 어떻게 포장하든 거포장과는 상관없이 점제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점제염에는 약간의 요오드와 다른 물질들을 조금씩 인위적으로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이유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식용 소금에 들어있는 요오드는 사람이 섭취하면 갑상선종을 예방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을 구하지만 화학 물질을 추가한 것이어서 사악함을 물리치는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아 쓸 수 없습니다. 바닷소금은 용도에 적합한데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반 시장이나 직거래 시장이라면 살 수 있습니다. 소금을 살 때 굵은 천일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시장에 가면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 중국의 절임 채소에는 굵은 바닷소금을 많이 쓰죠. 굵은 소금으로 절이면 채소는 잘 상하지 않고 맛도 좋아서 바닷소금을 사서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붉은색 소금에 대해 묻는데 히말라야 암염이라고 불리는 약간 붉은 소금입니다. 대략적인 효과는 비슷하지만 좋은 일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더해줍니다. 바닷소금으로 자기장을 점화하는 방법. 바닷소금을 작은 접시나 작은 그릇에 담아 집의 입구에 놓아둡니다. 집에 들어오면 현관이죠. 문 밖에서 실내를 들여다보는 위치에 벽이나 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위에 바닷소금을 담은 그릇을 둡니다. 바닷소금을 놓기 전이나 올려놓은 후에 마음속으로 묵묵히 되뇌입니다. 삿된 기운을 피하고 탁한 기운을 피하고 귀신을 피하려 해주세요. 그렇게 되뇌이고 둡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보사가 부적을 그릴 때 하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태삼노군 급급요율령 하듯이 진푸티 종사법령이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그릇에 담긴 소금을 보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읊어야 합니다. 사악한 기운, 탁한 기운을 피하고 더러운 기운, 귀신은 물러가라. 몇 마디 추가한다면 금과 은, 행운은 많이 오세요 라고 소망을 진지하게 말하고 진푸티 종사법령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 그릇을 문과 마주보는 곳에 있는 현관장 위에 공손하게 놓으면 됩니다. 평소 지나다니는 집 입구에서 싸늘한 느낌이 드는 곳에 소금을 올려 놓으면 효과가 아주 좋을 겁니다. 또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창밖을 보며 두려워하면 찬턱에도 소금 그릇을 올려 놓습니다. 집의 입구나 혹은 아주 중요한 재물 자리에 놓을 때 처음 그곳에 놓아두고 한 달이 지나면 바꿔줘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물 자리에 소금 속에 가피를 받은 금색 동전 종잣돈을
하나 또는 여러 개 홀수로 넣으면 더 많은 재물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가정집 주부는 돈이 궁할 때 자기 집의 주방에서 자주 일하는 곳의 오른쪽 앞쪽 벽 모서리에 소금 그릇을 놓습니다. 이때에도 소망을 읊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님, 불보살님께서 제자를 도와 재복을 모으고 재난을 없애기 바랍니다. 환제신께서도 황금을 하사하고 출입혐한 건강장수를 기원합니다. 낙관은 진푸티 종사 법령입니다. 그리고 놓아두면 됩니다. 끝난 게 아니고 관찰이 필요합니다. 단 온 가족에게 소금 그릇을 건드리지 않도록 짜고 맛없다고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소금을 놓은 집에서 처음에는 색깔이 어둡지 않고 얼음 설탕 같던 투명 소금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얼음 사탕이 아닌 낙과 같은 색으로 변하여 불투명 회색 소금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주인의 수면 상태가 소금 그릇을 올린 후로 좋아졌습니다. 밤에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 눌림 현상들도 사라졌죠. 재미있죠. 소금이 탁해졌습니다. 그러니 한 달 후에는 버려야 합니다. 저의 스승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때 계시던 밥 짓는 할머니가 스승님께 소금이 아깝다고 했죠. 비싸지는 않지만 음식을 만들 때 양념으로 그 소금을 써도 되는지 묻자 스승님은 탁한 병의 기운을 먹겠냐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소금도 못 살 정도로 어렵지 않으니 버려야 합니다. 법술에 사용한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짠 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전기가 흐를 수 있고 에너지와 정보도 저장합니다. 소금의 말을 하면 듣습니다. 다만 정말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셨죠? 썼던 소금은 먹지 말고 버리세요. 한 달 후에요. 보리선언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은 명절에 차를 정화해 드립니다. 차를 정화할 때 쓰는 정화수는 대부분이 바닷소금물입니다. 그래야 정화수로 탁한 기운이 제거됩니다. 정화수를 뿌리면서 사악한 기운은 사라지고 귀신의 기운이 사라지며 불길함은 다 사라지라고 읽습니다. 읊으면서 정화합니다. 차 안팎과 트렁크에 모두 뿌리는데 특히 조수석 쪽에 많이 뿌립니다. 소금은 살균 소독 기능도 있습니다. 차량을 정화할 때 바닷소금물을 뿌리면 효과가 좋습니다. 집이나 차의 구석진 곳에 작은 주머니에 담아 놓아두면 됩니다. 대략 10cm 크기의 주머니에 바닷소금을 담아 놓으면 됩니다. 보리선언에서는 작은 주머니에 보리 로고를 붙이고 축복의 글을 적어서 무시할 수 없는 큰 의미를 담습니다. 그것은 큰 역할도 합니다. 차 안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트렁크에라도 두 주머니를 넣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밤에 혼자 먼 길을 운전할 때 주위가 어두우면 가끔은 기분이 이상하고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소로운 물건이 차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리선언의 창문용 차량 스티커나 점전이 차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리 차걸이, 몸에 지닌 법물도 없고 가피한 소금도 없어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발 아래, 좌석 아래, 트렁크에 내 차로 놓고 안전운전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네티즌이 저에게 행운이 필요한 곳에 소금을 뿌려도 되는지 묻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탁 위나 불탁 아래에는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침대 위에나 베개 위에도 소금을 뿌리면 좋지 않습니다. 소금은 불상이나 법물과 다릅니다. 소금은 구체적인 신령님이 아니고 불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로 사악한 기운에 저항하고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구석이나 침대 머리, 침대 아래, 협탁이나 신발장 근처에 놓는 건 좋습니다. 소금은 사악한 기운을 피하고 자기장의 정화를 돕습니다. 탁한 기운을 정리해주는 기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소금이라는 물질의 타고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